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제가 요사이 이 코로나 관련된 이 문제와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부러 이런 생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예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의 서예라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왜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세계적인 역병이 세계적인 것에서 가장 출발이 된 것은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출발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 감염이 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시가 조금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감염이 된 것 중에서 특히 감염률이 최고로 높았던 것이 우리나라이고, 그 우리나라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염이 된 지역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대구에 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구가 이 역병의 세계적인 역병의 가장 1차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대구가 세계적인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역사 이래로 대구가 세계적인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오번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미칠 사이로 몇천 명이 이렇게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감염이 되어가는 이런 기록을 낳으면서 세계적인 관심, 특히 부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죠. 거기에는 특정 지역 사회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지만, 일단은 가장 한국의 대구가 이상한 동네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달이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역시 대구가 똑같은 상당한 관심을 받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부정적인 관심보다는 긍정적인 관심으로 또 세계적인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매스컴에도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감염률이 높은 지역인데도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면에서 볼 때 아주 잘해 나간다는 거죠.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보다도 한국 중에서 특히 대구 지역이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처 능력이 너무나 잘 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당 한 달 사이에 대구는 세계적 관심에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도 대구에서 제가 사실 65년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순수한 토종 대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스컴상으로 봤을 때 저희 가까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가까이 대학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인력들이나 그 진단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대처 문제나 또는 시민들의 시민의식, 사실 상당한 정신적인 공황인데, 사회적으로는 동료가 거의 없었다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침착해진 이 우리 분위기가 있어서 대구에 대한 외부적인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큰 또 장점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그러한 요소가 요인들이 서예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래 해서 이 주제를 제가 삼은 것입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대구, 경북 힘내요 하는 말이 연일 나오고 앞으로도 상당 시간 동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대구, 경북, 서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가 한두 달 전에 대구, 경북, 서해가 협회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그 1년에 출판물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 출판물의 제자를 올게 제가 썼어요. 뭐 대구 경북 서해에서 대경서해라고 제가 제자를 쓴 것이 있어서 마침 대구 경북 서해라는 의미겠죠.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겸겸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은 대구 경북의 서해라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의 서해 과연 어떤 것인가? 대구 경북의 서해란 뭐 어떤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의 문화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 대구 경북의 문화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크게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문화와 지방으로서는 딴 지방도 있지만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문화의 양대 문화가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이고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와 대구는 경상북도에 산재 있는 모든 문화가 사실 대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구라는 것은 1601년에 대구에 경상감령이 씌워지면서 대구가 경상도의 핵심 도시로서 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 모든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을 하면서 대구는 경상북도 문화권의 중심지, 핵심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대구와 관련된 경북 문화의 근저를 보게 되면은 멀리는 신라문화, 천년 신라문화의 핵심지죠. 경주가 가깝습니다만은 경주가 50km밖에 안 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주 문화, 신라 문화와 조선 시대는 이른바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그 살인 문화예요, 그죠? 성업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50% 이상이 영남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의 또 본고장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경북은 신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화랑 문화와 신라 문화의 화랑 문화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시대 이른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선비 정신이 결합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 조건으로 이래 보면은 대구가 내륙이고 사방이 산으로 있어서 상당히 분지입니다. 그래서 기후도 상당히 좋지가 않고 지형적인 자연 여건이 그리 아주 좋지가 않는 편이죠. 그래서 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은 좀 부정적인 요소겠지만은 배타적이다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전통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딴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전통을 고수하는 배타성이 강한 그런 지역이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지역에서 특히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보다도 서해 문화에서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실 유교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문의 세계인데 학문과
서예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한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세계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학습하는 글씨를 쓰는 이 한문 교육과 서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서예 문화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찍이 오랜 기간 동안 깊이 발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딴 지역에 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예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서예를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 학문적인 관심이 상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체로 봤을 때 영남과 영남 지역과 이쪽에 전라도 지역을 보면은 전라도 쪽에는 음악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동쪽에 영남 지역에서는 학문을 하는 쪽이 서예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 상대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경상도 각 골짜기에 산재되어 있던 서원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그 사대부 계층의 그 서화예술 문화가 대구에 집중이 되면서 우리나라 서화예술에 상당히 큰 바탕을 이루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뭐 어느 정도 긍지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사실 서예 문화를 보면은 딴 지역에서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학자들도 많지만 예술을 서예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서 많은 작가를 배출하고 있다 보고 최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살아온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20대 때 대구 서예에 활동하고 있었던 20대 친구들하고 그때는 20대죠. 20대인데 대구 서학회 뭐 서예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대구 서학회가 1986년에 발족이 돼서 우리나라 서예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한 단체가 최초의 단체가 대구 서학회라는 것이 생겼을 만큼 대구라는 것은 그러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이 뭐 학문적 관점에 조금 관심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대구 서예에 대한 글들을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1990년대 예총 30년대 즈음에서 대구 서예 30년 그리고 또 20년 뒤에 대구 10여 년 전에 대구 서예 50년을 제가 조금 예총에서 쓴 원고가 있고 부산에서 의뢰한 대구 서예 100년사를 쓰고 기타 등등 대구 서예에 관련된 글들이 내가 한 대여섯 편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러한 풍토에서 자라서 있어서 쓸 수 있게 된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 대구 경북에 대한 소개이자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구가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긍정적이면서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한 몸으로 받는 이 시기가 되어서 그러한 시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서예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도 이런 시기가 아니면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큰 문제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외출이 좀 불가능한 시기에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글씨를 씀으로 해서 이런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서예를 참 잘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독자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댓글을 단 걸 봤어요. 서예를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견뎠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시기가 빨리 끝이 나야 되겠지만은 그 끝나실 때까지 너무 바쁘게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글씨를 열심히 쓰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글씨를 공부하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